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에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전 늘 꿈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거라고 말이죠. 그 행복이 제게는 경치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했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했죠.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제 체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게 남는 건 돈이었고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 지인들은 장가 시집을 갈 때 당연히 저는 싱글로서 자리를 지키게 되었죠. 문득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이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연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게 가족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를 받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야, 성희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장한다니까? 너도 요즘 외롭고 쓸쓸하다며. 그럴 때 이런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너니까 내가 이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할 정도라고? 궁금하긴 하네. 근데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조금 떨리네. 연애 뭐 별거 있냐? 그냥 딱 해보는 거지. 아무 걱정 말고 연애 딱 해봐.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그래? 알겠어. 소개해줘봐. 만나볼게. 정말 제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라 솔직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나기도 전에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만나보니 친구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깊었고 다정다감하니 결혼은 딱 이런 사람과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첫 만남부터 갖게 되었죠.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선자와 저희 커플이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 둘이 친해 보였어요. 야, 이덕수, 한성이, 너네 나한테 한우 쏴라? 아, 당연하지. 한우 쏠 테니까 가자. 아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당신 만나게 해줬는데. 한 마리 잡아도 시원찮은걸? 그나저나 덕수, 너 요즘 일은 어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 했잖아. 이제는 괜찮은 거야? 응, 이제 괜찮아졌어. 나 열받게 하던 것들이 사라졌거든. 알아서 퇴사하고 나가더라고. 다행이지 뭐. 아, 진짜? 운 좋네, 덕수. 다행이다. 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속상하더라고. 그래, 역시 나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뭐야? 누가 보면 둘이 커플인 줄 알겠네. 아, 덕수랑 나랑 너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야. 내가 덕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성이 너한테 소개해줬지. 아무튼 둘이 잘 만나다 국수도 먹여줘? 질투라기보다는 이 둘이 친하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제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친구 역시 가족 같은 친구인데 제가 사랑하는 이 둘이 친하다니 참 좋았죠. 그렇게 1년 정도 만나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이 또 주선해준 친구네와 가까워서 저희 셋은 참 자주 놀았습니다.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넷이서 참 자주 놀았어요. 행복하다 못해 너무 기쁘고 신이 나더라고요. 뭔가 젊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면서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했고 그 후에도 저희 만남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생활도 힘들지 않았던 게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마인드가 요즘 분이셔서 그런지 저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며 바라는 것도 없으니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노선이라 아이 걱정도 많았는데 하루는 시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이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애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너희 품에 안기려면 언제든 찾아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야. 너희 두 사람이 좋고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해. 애가 생기네 안 생기네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지치는 건 시간 문제야. 알아듣지? 네, 어머님 새겨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이리저리 다니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노산이라 조바심이 나서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손주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할 것도 많다. 나는 그런 욕심 없어. 대가 끊기든 말든 괜찮다. 시모는 정말이지 너무 쿨하신 분이셨고 저와 남편을 항상 우선시에 두고 계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가 지인들에게 시모에 대해서 말하면 다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손주고 뭐고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둘이 잘 살으라고 하시는 분이야. 안부 전화해도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살라고 막 그러시거든. 이게 너무 편해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진짜 배부른 소리다. 나는 우리 첫째를 결혼 5년 만에 가졌거든. 시험관 오차 만에 성공한 건데 시모가 그 5년 동안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른다. 정말로 얘도 못 낳는 게 굴러들어왔다면서 면박을 그렇게 줬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결혼한 이유가 이 집 대를 이어주러 온 건가 싶더라니까. 정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무슨 드라마 대사 같다, 야. 이건 애교야. 이것보다 더 심한 욕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딸만 둘이니까 아들아들 하시면서 셋째 낳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신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애를 낳으라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 세상에 욕심도 많으시지. 요즘은 딸이 대세인데 모르신다니?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니 딸이고 아들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내 새끼 낳아서 키우겠다는데 아유. 내 이야기 들으니까 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겠지? 동료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의 말처럼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오붓하게 외식을 했어요. 스테이크 좀 간만에 썰어보자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갔죠. 거기에서 정말 오랜만에 고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 혹시 성희 아닌가? 맞지 성희? 한성희 너 맞지? 어머 세상에 수희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고 그래? 아우 기집애 예뻐진가 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낸 거지? 난 잘 지냈어. 그런데 누구? 남편? 아 여보 인사해. 나 고등학교 동창 수희고 이쪽은 내 남편이야. 아, 안녕하. 덕수씨 아닌가? 맞죠? 네? 네. 성희 너 민정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니? 너희들이 그렇게 친했는데 벌어진 거야? 내가 왜 민정이랑 사이가 벌어져? 여전히 잘 지내지.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 너는 갑자기 민정이 얘기는 왜 하고 그래? 너 몰라? 우선은 얼른 먹어.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너무 오래 시간을 뺏은 것 같네. 고교 동창은 남편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선자인 제 친구 민정이와의 사이가 좋지 않냐고 대체 왜 물은 거지 싶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야? 여보, 수희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갑자기 민정이 얘기는 왜 했지? 이상하네? 민정이랑 친구니까 겸사겸사 몇 번 봤었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당신 보자마자 놀라고 왜 민정이랑 나랑 사이가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됐어. 나중에 물어보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걸 왜 물어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미쳤나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남편은 원래 온순한 사람이라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더 수상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고교 동창에게 다음날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교 동창은 이건 전화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저녁에 만나자고 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궁금함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갔고 동창 수희를 만났어요. 성희야, 너 내가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데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야지. 대체 뭔데 그래? 나 괜찮으니까 말해봐. 덕수씨랑 민정이랑 동거만 5년인가 했었어. 근데 이걸 왜 너가 모르는 거야? 너 진짜 민정이랑 친하잖아. 맞지? 뭐라고? 에이, 너가 뭘 잘못 알았겠지. 민정이가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어? 민정이 혼자 살았어.
내가 그 집을 얼마나 자주 갔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니까 성희야 이상한 거지. 그리고 민정이 걔 혼자 살던 집은 계약 문제 때문에 거의 비워뒀고 덕수 씨네 집에서 같이 살았어. 내 기억으로는 민정이 임신도 했었는데 너 이거 민정이한테 제대로 물어봐. 아무래도 이상하다. 근데 덕수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희야, 민정이가 이 사람 소개시켜준 거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꼭 만나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서 마음 돌리고 소개받아서 결혼까지 온 거야. 근데 둘이 동거를 했었고 애까지 있었다는 소리야? 그 당시에 내가 민정이랑 자주 만났거든. 분명 임신했다고 결혼할 거라고 했었어. 근데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연락했더니 번호도 바뀌었더라고. 사실 뭐 나랑 민정이랑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냥 말았지. 말도 안 돼. 우선 고마워, 수희야.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 정말 고마워. 근데 성희야, 조심해. 민정이 걔 너가 알던 예전 모습은 없어. 내가 그 당시만 해도 걔 나쁜 짓 하는 거 말리느라 일 좀 먹었거든. 아무래도 수상해서 나 그냥 다 말할게. 민정이 걔 돈놀이도 하고 사기로 경찰서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어. 그러니까 꼭 조심해. 저는 고교 동창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와 남편이 동거를 5년이나 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렇게 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던 사이인데 제가 몰랐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건 작정하고 동거한 거 숨겼다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찝찝한 상태로 살 수 없었고 나름 머리를 썼어요. 이 둘이 짜고 치지 못하도록 남편에게 먼저 말한 후 연락을 따로 못하게 하고 1시간 뒤 친구를 집으로 오게 했죠. 그렇게 남편과 먼저 대화를 했고 고교동창이 혹시 모르니 꼭 녹음하라는 말을 해줘서 녹음을 했습니다. 당신 민정이랑 동거를 5년이나 했다며? 둘 사이에 애도 있었고 그런 어마무시한 사실을 나한테 숨겼어? 말해봐. 뭐라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장난칠 기분 전혀 아니니까 까불지 말고 대답해. 왜 그랬어? 내가 호구 같았니? 너희 둘이 나 갖고 노는 게 재밌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당신은? 나 이제 당신 못 믿어. 다른 대로 딱 말해. 기회는 한 번이고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 나랑 이혼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여보 성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동거했던 거 맞고 애가 있었던 것도 맞아. 그렇지만 지금은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 당시에 민정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친구로서 이래저래 도와주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웃기고 있네. 너희들 애는 어디 있니? 애는 없어. 유산했거든. 아무튼 이래저래 서로 편하려고 같이 산 건데 결국 헤어졌고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친구로만 보고 있는 거야. 진심이야. 남편이 횡설수설하며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친구가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은 꿈에도 모르는지 평소처럼 아주 밝았습니다. 친구가 등장하니 남편은 화들짝 놀랐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리고 전 바로 물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랑 5년이나 뒹굴면서 임신까지 한 남자를 어떻게 나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쓰레기지. 이 나쁜 년아 정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그걸 왜 알고 있어? 왜?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 중요해? 오늘을 꼭꼭 숨겼는데 알아버리니까 너무 놀랍니? 너희 둘 다 사람 아니야. 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야 송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솔직히 너 그때 당시에 동거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숨겼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가 동거하는 내 모습 보고 실망할까봐 말 안 했고 덕수랑 나랑 5년 산 것도 맞고 얘 있던 것도 맞아.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아무 감정이 없어.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 너한테 소개시켜준 거고 그 외에는 별뜻 없었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고 있네. 야 어떤 미친년이 지랑 동거까지 한 남자를 가장 소중한 친구한테 소개를 해줘? 대체 너의 속셈이 뭐야? 그냥 딱 까놓고 시원하게 말해봐. 속셈 같은 거 없어. 정말이야, 성희야. 너가 기분 돌아올 수도 있고 실망한 것도 아는데 난 정말 너가 행복하게 바란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둘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았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별거 없다니까? 진심이야.
별거 없다고? 니들이 숨긴 과거가 별거인데 뭘 자꾸 별게 없대. 3년 되면 하는 오히려 더 처량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가장 소중한 친구와 제 남편을 동시에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으나 혼란스러웠어요. 다 지난 과거이니 참고 살까 싶다가도 애초에 저딴 과거가 있는데 제게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라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예성이야, 너 민정이랑 덕수 사이 알았다며? 근데 왜 쿨하지 못하니? 어차피 다 지난 과거인데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건데? 어? 지금은 네 남편이잖니. 그런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네?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만 빼고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던 거네요? 그냥 저 혼자 바보였네요, 그쵸? 말을 뭘 그렇게 하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처럼 쿨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안 그래? 너 이렇게 살기 편하게 해주는데 너도 쿨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는 과거 없어? 남자 한 번도 안 만났어? 그것도 아니잖아. 지는 뭐 얼마나 깨끗한 과거를 가졌다고 내 아들을 잡들이를 하고 있어.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딸이 이런 상황이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로. 그렇게 짜증만 낼 게 아니라 불안하고 성질이 나면 네 남편을 네가 지켜. 그러다 민정이한테 뺏기면 더 열받지 않겠냐?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시모와 대화를 나눈 후 더 열받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가장 귀했던 우정과 사랑을 잃었고 저는 그 길로 제주살이를 시작했어요. 저는 저런 지긋지긋한 곳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늘 꿈이었던 카페를 차렸고 우연찮게 유명한 유튜버가 왔다가며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덕분에 매출은 급상승했고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주도 완벽하게 적응했고 체인점을 2개나 더 오픈했습니다. 바쁜 만큼 돈이 모였고 평생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제주에 와서 오션뷰인 집에서 살고 싶었으나 금액대 때문에 평범한 집에서 내내 살았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오션뷰 집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둘씩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후 저희 부모님도 제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2분 여태껏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노년에는 일하지 마시고 푹 쉬며 매일을 여행처럼 살아보시라고 했죠. 제가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렸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제가 다 뿌듯했고 열심히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죠.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가 절 찾아와서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보던 그 몰골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설마 나 찾아왔니? 성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연락을 끊고 살겠냐. 안 그래? 너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멍청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래, 이해해줄게. 근데 그 이상은 없어. 너랑은 이미 끝이고 더 풀어보고 말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불편하고 보기 싫어. 그래, 안 찾아올게. 대신 제발 나 돈 좀 빌려줄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나쁜 새끼가 돈놀이하면서 다 말아먹어서 내 앞으로 남은 거라고는 빚뿐이야. 하루하루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성이야. 너 잘 살잖아. 왜 찾아왔나 했네. 민정아, 너 꼴 좋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 나이에 빚더미에 쌓여 망가진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원래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 사귀러 경찰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며. 애초에 너희들이 짜고 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지? 염치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물을 한 바가지 뿌려서 쫓아냈습니다. 진실은 듣지도 못했지만 전 저것들이 짜고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저랑 결혼했을까요? 거기다 마음도 없다면서 이혼하자마자 둘이 동거를 또 시작했을까요? 아무쪼록 저런 것들에 대한 소식은 더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